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둘 사이의 GV 진행을 맡은 고용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작품과 연출을 해주신 성재 감독님과 은진 역의 김시은 배우, 지우 역의 오지우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들 사이에를 연출한 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진역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우 역의 오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상영 후에 이렇게 GV를 갖게 됐는데요. 우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GV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비단 장애를 소재로 했지만 또 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루기만 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경과 역경,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동반자, 정말 소중한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래서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작품에 집필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그 전국 장애인 참여연대 활동을 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원래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의 활동을 되게 시위나 이런 활동들을 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2020년도였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보통 그런 재난 같은 것들이 장애인이나 약자들에게 좀 더 가혹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지 그게 조금 궁금해져서 처음에는 그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찾아봤어요. 영화 안에서 장애인들이 타는 그 휠체어가 보통 이 인물의 성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더라고요. 이 인물은 원래 휠체어도 타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휠체어를 타면서 영화가 끝나거나 혹은 이 사람은 재활을 해서 걷게 될 수 있어서 휠체어를 안 타면서 성장하는 인물이거나 근데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휠체어를 자기 몸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배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먼저 보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때 휠체어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몸에 따라서 사용하는 휠체어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의 의견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은진이의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시나리오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리고 은진이라는 역을 하게 됐을 때의 어떤 소견 우리 김시은 배우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제가 캐스팅 되기 전에 한번 이제 미팅 제가 오셔가지고 저기 앉아 있는 이제 강태호 배우라고 장손에서 제 남편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혜 감독님이 이제 여성 배우 은진을 이제 찾고 있다라고 했었고 태호 배우가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시은 배우가 생각이 난다 하고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게 되었었는데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은진을 너무너무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제가 물론 너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너무 이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장애
소재 영화들 중에서도 우리 둘 사이에서 이제 장애를 다루는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소재로만 쓰인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감독님께서 연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감독님을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너무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지. 그래서 만나고 감독님과 얘기 나누면서 더 이제 의지가 더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고 전했었어요. 그 연기하시면서 조금 뭐 힘들었겠다. 뭐 은진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사람들 생각하면 뭐 힘들었겠다. 혹은 내가 해봤더니 조금 어려웠던 지점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도 영화 찍기 전에 이제 유튜브에 뭐 되게 이제 좀 유명한 미라클 채널도 있고, 그리고 구루님 채널을 저도 구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좀 이제 감독님처럼의 그런 관심은 아니지만 나름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어쨌든 2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휠체어와 척수 장애라는 너무 낯선 어떤 신체적인 조건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휠체어를 빨리 빌려서 내 동네도 다녀보고 이제 좀 지하철도 타보고 싶어서 감독님 캐스팅되고 나서 이제 감독님 댁까지 제 휠체어도 몰아서 가보고.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네, 와, 타고 왔었어요. 그리고 호선 역할 이제 설정아 배우 캐스팅 되고 나서 좀 안전한 예술의 전당 가서 같이 휠체어 제가 타고 오빠가 밀어주면서 데이트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해봤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걸 타보고 제 몸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사는 동네도 이제 다녀보고 하니까 너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작은 턱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 휠체어가. 그래서 근데 보니까 너무 턱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그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바닥이 아예 평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은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뭐 상점 같은 게 너무 제한적이다. 그게 몸소 체험이 됐고,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경사가 살짝만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이게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계속 미끄러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면서 아, 내가 삶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혼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안 띄는 이유가 있구나, 너무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반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몰랐구나. 영화를 통해서 또 배우들은 이렇게 느끼고 다시 또 새롭게 경험하면서 깨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마 관객분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들 혹은 조금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장르의 영화 혹은 뭐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또 접하고 나면 인식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인식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우 역을 맡으신 오지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조력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굉장히 쿨하잖아요. 정말 언니 나 요즘 힘들어. 근데 1층에 맛있는 빵가게가 있다는데 그거 먹으러 갈래?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힘듦이 있을 때 위로를 받는 건 그렇게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동조해주고 내 감정에 같이 울어주기보다는 잠깐 저의 집중도를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쿨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좀 세상 좀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런 역을 연기해 주셨을 때 저는 저분은 실제로도 저런 성격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우라는 역을 받아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성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되게 까칠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되게 쿨하세요. 그래서 더 닮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되게 따뜻한 영화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속 지우는 오지우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따뜻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꺼내보려고 했던 역할이었고, 아까 뭐 배우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좌절의 순간이나 어떤 절망의 순간에 타인이 나한테 건넬 수 있는 최상의 위로는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몸이 사실 가장 피폐했을 때 가장 맛있는 거, 내가 가장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위로겠구나 싶었고, 지우가 항상 은진한테 어디가 아프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무엇을 같이 할래? 먹을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위로였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요즘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저에게 또 이 더운 날씨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손수건을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오지우 배우님께서는 실제로 또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둘 사이에 손수건에 대한 프린팅을 직접 그려주셨다고 해요. 정말 예쁘죠? 그래서 아마 배우님 손목에도 있고요. 저희 커플템을 또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예쁜 커플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이 너무 예쁘잖아요. 날이 더우니까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궁금하실 지점들이나 혹은 이제 관객과의 대화, 이렇게 GV라는 게 참 흔치는 않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선착순 4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하실 분들은 또 영화를 보시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이 걸려 있는데도 예. 지금 한 분, 2분 계시고요. 또 선착순이가 2분만 더 알아볼게요. 네, 3분까지. 자, 그럼 마지막 한 분은 조금 더 이따 쫄깃한 시간을 위해서 그럼 차근차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앞에 계신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임신이 소개였어가지고 나의 특징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는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맨날 싸우거든요. 둘 다 성격이 너무 좋고 서로를 되게 여러하고 특히 호선이가 저는 진짜 저런 사람이 양반식이죠? 네, 약간 복사수 봤을 때 양반식. 회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인물들 성격 설정하셨던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GV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GV를 할 때마다 이 호선이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듣거든요. 곧 있으면 외워서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호선이를 만들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이 사람이 혹시 이 아내인 은진을 좀 몰아세우거나 이 사람이 좀 반목하는 행동을 하면 은진은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도 외로움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들을 겪는데 그 모든 이유가 다 호선이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인물은 사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이지 이게 뭔가 안타고니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선이를 좀 착하고 더 다정하고 은진을 되게 위해주는 그런 인물로 그리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건 두 번째는 진짜 개인적인 이유인데 저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는 제가 처음 만드는 영화고 첫 번째 영화의 주인공은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좋은 답변이었죠. 저도 사실은 그 호선이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제 개인적인 심경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거든요. 누군가 힘들 때 같이 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잃더라도 조금 이렇게 감내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약간 허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영화로서 혹은 어떤 드라마나 매체 미디어로서 좀 용기를 얻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우리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 열받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호선이 같은 캐릭터를 보면서 좀 현실성과 좀 동떨어지더라도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저도 맨 처음에는 저게 가능해 싶었지만 저런 상황에서 저게 가능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정말 저 큰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함께 가는 사람인 저런 사람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또 한 번 다시 좀 다짐을 했던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제가 말이 길었네요. 자, 다음 분 저 뒤에 또 계시거든요. 바로 뒤에. 네. 저는 영화고요. 영화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 전에 먼저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보는 내내 남편이 너무 너무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되게 너무 좋았던 게 마지막까지 이제 저는 이제 대신 제가 이입을 하면서 그래도 짜증나는 부분을 한 번쯤만 말할 것 같은데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그 다정함이 약간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이 제목이 저는 이제 사전 정보가 없이 영화를 보러 왔었는데 이 우리 둘 사이에가 영화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는 사실 주인공인 은진이랑 이제 남편 사이를 일컫는 얘기 그 단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약간 반전 이후에는 지효와 윤진의 둘 사이에라고 생각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도 약간 이 제목을 연도하실 때 꼭 그 남편과의 둘을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 극 중에서의 지효님이 사실은 자기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존재가 필요했어가지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인데 결국엔 나와 또 다른 나의 그런 사이 그리고 결국엔 진정한 내가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신 것 같아서 그 제목과 그리고 캐릭터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장난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만든 것 같아요. 그 영화 제목을 사실 편집을 하고 바꿨어요. 원래 다른 제목이었고 그때는 이제 영화 제목을 바꾸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은진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은진이 사실 이 영화 안에서 모든 인물을 다 만나는 건 은진밖에 없으니까 은진이 맺는 관계, 은진과 호선, 은진과 지우, 은진과 태아인 쪼꼬, 엄마, 의사들 모든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은진과 둘 사이에 우리 둘 사이에를 만들었는데 제목을 그렇게 바꿨는데 근데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되겠다. 은진을 통해서 호선도 다른 인물들과 또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도 그 둘 사이에라는 의미를 처음에는 그 남편과 은진 사이에 생긴 쪼꼬로만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그 관계성, 그러니까 내가 마주하는 그 여타 다른 타인들과의 1대1 관계성들을 많이 염두하고 제목을 지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희 사이에 손수건이 놓여져 있지만 또 질문 받아볼게요. 제가 지금 약간 횡설수설하네요. 마지막 분이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 저기 일단 맨 뒤에 아까 세 번째 분부터 질문 받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약간 헷갈하나 봐요. 매끄럽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수건이 너무 갖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데도 그 은진이가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고립감에 계속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립되는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게 지우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내가 그 지우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장애 여성도 임신을 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하필 그 상상의 인물로 그 지우를 설정하신 배경이나 그런 발상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작품이라는 게 사실 연기하시는 배우분들 입장에서도 감독 입장에서도 자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자식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말씀하신 자식은 지금 연기하신 이 자식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우라는 캐릭터는 제가 좀 이런 인물이 저의 삶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주변에 되게 다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다 다정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겪는 일은 나밖에 몰라서 너무 외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위로를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해도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다 아는데 내 몸이 아닌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우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진이 극장에서는 이 지우와 헤어지고 자신을 찾아야지 완전한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없어지는 인물로 설정을 한 것 같고요. 저부터 일단 이 자식 같은 영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실 진짜 영화를 감독의 자식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저를 좀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자식이라서 뭐 다 키워서 내보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를 더 못 키우겠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랑 너무 얽매이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말고 멀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질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 영화가 관객들한테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끼리 저번 GV 끝나고도 얘기한 게 그때가 이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GV고 첫 번째 개봉 GV 때였는데 개봉하고 처음 관객들이랑 이제 처음으로 소통을 끝내고 느꼈던 게 정말 영화의 완성은 영화가 다 끝난 게 아니라 관객들을 만남으로써 우리 영화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관객들에게 저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은진이가 너무 용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자기를 믿고 그렇게 용기 낸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소재일 수 있잖아요.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전에 기자간담회 때 어떤 그 질문 중에 하나의 답으로 제가 텍스트로 적었던 것 같은데 그 한 이야기를 본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사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깊이가 생기는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은 배우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영화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일상을 보내면서 문득 바람이 불 때, 아직은 뜨겁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살짝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죠. 그런 어떤 바람이 불 때 살짝쿵 지우가, 은진이가, 호선이가, 쪼꼬가 이 영화가 생각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SNS 있죠?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너무 좋은 답변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너무 와닿아서 좀 울컥울컥하는 답변들이었던 것 같고, 그렇네요.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 같고, 정말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자 여기 아까 손 드셨거든요. 네. 영화 잘 봤고요. 후반부는 최근에 셔틀아일랜드 가가지고 좀 무서웠거든요. 좀 사족일 수 있는데 결말이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들었는데, 만약에 결말에 더 이어진다면 그 나중에 여자 주인공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쿠키 영상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만들고 싶네요. 저는 원래는 시나리오를 처음에 배우분들 보여드렸을 때는 그 은진이 그 수술실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아기를 낳아서 보는 장면까지가 있었어요. 저는 관객분께서는 너무 감사하게 열린 결말이 좋다고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관객으로서 닫힌 결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쓰고 싶어서 되게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삭제를 했던 이유는 이제 영화를 보고 그 아기를 낳는 걸 본다고 해서 관객들이 이게 되게 닫힌 결말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결말을 쓰면 말씀하신 것처럼 쿠키 영상이든 뭐 이렇게 크레딧에 올라갈 때 옆에 나오는 작은 영상이든 만들어서 은진이가 아기를 키우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막 안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마음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은진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되게 어렵겠죠? 그냥 아기는 비장애인 부모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렵겠지만, 아기도 엄마의 몸에 적응을 하고, 엄마인 은진도, 그리고 아버지가 된 이제 호선이도 다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쿠키 영상을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 이 영화 준비하면서 읽었던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이제 휠체어 타는 엄마인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넘어지면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는 무릎을 털고 이렇게 걸어와서 엄마 무릎에 기대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애틋하고, 그렇게 서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면을 찍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쿠키 영상의 제목은 쪼꼬 쿠키입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좀 웃겼거든요. 이게 쿠키가 없어서 제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네, 저희 시간 조금 더 활용해도 되나요? 조금 더 이렇게 괜찮죠? 저희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고 차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날에도 GV 가서 봤고 오늘도 가서 너무 좋네요. 근데 배우님이 한 번 더 보면 연기 더 이렇게 잘 보일 거라고, 연기 너무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정말 연기 너무 잘 하시고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신데 저는 감독님도 좀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열린 결말도 얘기해 주셨지만 되게
뒤에 얘기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기 전에 뭐 이런 것도 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내가 상상하면서 채워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처음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다음 작품은 뭐 이런 거랑 연관된 건지 아니면 다른 거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작품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원래 이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제가 사실 진짜 관심 있는 어떤 장애 유형이 다른 유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그 저희 개봉 전에 그 굴러라 부른 유튜버 굴러라 부른님하고 GV를 한번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꼭 장애인이 주인공이고 장애가 소재가 아닌 이야기더라도 장애인이 출연을 하는 영화는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냥 사실 그냥 엑스트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냥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나 주인공이 그냥 지나가다가 뭐 잠깐 스치는 인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는 해보자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영화 정말 따뜻하죠. 저도 이 영화가 참 담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잉으로 표현되지 않고 딱 있는 그대로 굉장히 직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어떤 경계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그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감독님의 연출이 굉장히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는 관객 입장입니다. 또 뒤에 질문해 주시기를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선수관 받았는데 질문 감사합니다. 그 초반에 진우라는 꼬맹이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보통은 이렇게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이야 낳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보통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은진도 저런 건 한때 아닌가 이렇게 호선한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날 밤에 공원에서 호선은 오히려 결심을 한 것 같고 아빠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고 태명을 그 자리에 가셨잖아요. 이 진우라는 꼬맹이가 호선에게 은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진우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이 아이는 우선은 먼저 호선이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선과 은진이 함께 진우와 또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진우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항상 부모가 100%의 케어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것 같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물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기 나름대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을 호선이 한번 지켜보고 은진과 호선이 함께 그걸 지켜보면서 이 두 부부 사이에 있는 아이도 어떻게 보면 100%의 돌봄을 받을 수는 없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그래도 아이는 그 안에서 자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진과 호선도 사실은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선이 하는 대사나 은진이 하는 대사도 그 가정의 사정을 완전히 다 알고 하는 대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대사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호선아 말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그래도 호선이는 호선이었다.
질문해 주실 분 있나요? 네. 이렇게 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질문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저희가.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죠. 네. 영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좀 약간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이제 극 중에서 그 지우 배우님을 처음 딱 봤을 때 타투를 보고서 약간 뭐 되게 그리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리고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되게 타투가 잘 어울리는 그런 역할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오실 때 타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타투가 어떤 그림인지랑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배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매체연기 시작한 지 5년차 배우고요. 그 전에 제 서사는 그 길거리 퍼포머 생활을 좀 오래 했고 연극 배우 생활과 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싫어하시는데 제 몸에 있는 타투는 다 제가 도안한 그림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베를린이나 이런 외국의 레지던시를 나갈 때마다 타투이스트를 만나서 하나씩 얻어서 몸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참 속상해하세요. 네, 다 제 도안들입니다. 네, 나무 여기는 나무 여기는 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도 춘문을 한번 다른 곳에도 또 타투가 있으신가요? 뭐 등이라든지 배라든지 지금 옷으로 가려주면 배는 없고요. 네, 여기 어깨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타투 커밍아웃을 하시면 그래서 사실 그 매체 연기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타투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들 사이 전에 작업했던 감독님들도 이 타투를 오히려 선호해 주셔서 계속 영화에도 같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되고 이것을 지워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감독님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울 의향도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그 지우는데도 고통의 시간이 또 감내해야 된다고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저희가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충분히 가리고 그게 워터프루프가 또 지워지지 않는 파운데이션 같은 것도 많아서 좀 어쨌든 의미 있는 타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품 때문에 지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다정하시네.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이처럼 살아야겠다. 네, 또 질문 있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까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배우님께서도 그렇고 인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관계는 그 은진과 은진의 어머니에 대한 관계도 눈에 띄었었어요. 은진의 태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건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거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또 그런 임신의 과정들 속에서 입원을 했을 때 또 은진이 엄마 앞에서 울면서 나 때문에 아기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아기가 아프면 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그게 왜 네 탓이냐라고 또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진이 그 18살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물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지만 뭐랄까 그런 입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뭔가 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간호를 하시면서 엄마도 본인을 되게 자책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아시지만 그래서 뭔가 감독님이 그 부분을 연출하실 때 혹시 감독님의 어머니와 감독님의 관계에서 뭔가 감독님이 얻으신 그런 영감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감독님 혹시 아기가 있으시면 또
그런 관계에서도 혹시 뭔가 영감을 얻으신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일단은 근무하는 엄마, 저도 여기 계시는 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쓴 부분도 있죠. 근데 그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이렇게 자식에게 헌신하시는 편이었거든요. 그 편이시고 지금도 그러시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은진과 그 말을 쓸 때는 그 교통사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 순간에 은진에게 이거는 누구에게나 되게 불특정하게 피할 수 없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언급하시는 거지만,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진은 사고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렇게 큰 위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그 관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마도.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살면서 크게 아픈 적은 없었지만 제가 아프면 엄마가 뭐 항상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생각을 했고요. 저에게는 자식은 없기 때문에 자식 같은 영화만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시나리오를 쓸 즈음에 제 주변에 임신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촬영이 끝나고 한 달 정도 뒤에 저도 조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그 아기들은 예쁘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예쁘다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그냥 성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보내주는 이제 그런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나 이제 오빠가 보내주는 이제 제 조카의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걸 보고 귀여워서 짜증난다고 말하고 나서 영화의 대사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좀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넣어서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영화 속 초음파는 저희 조카. 저도 그 씬에서 굉장히 큰 정말 위로를 하나 받았던 게, 엄마한테 이 고생을 어떻게 또 시켰는데 어머니가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는데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은 대사였고 스치듯 흘러가는 대사였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금 또 생각이 나요. 또 질문 계신가요? 이 시간은 괜찮죠? 5분 남았어요? 그럼 이제 또 마무리 인사를 할 시간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또 끝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참 덥고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극장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인사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제목을 바꿀 때는 은진이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있는 사람이 외로워서 그 관계 사이에는 사실 외로운 고독감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객과에 대해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거고, 사람들이 몸이 있다고 해서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한 관객분께서 열린 결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영화가 끝나면. 근데 오늘 저희 엄마랑도 잠깐 통화하다가 엄마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 했는데 갑자기 뭐 그래서 그 애는 그 은진이는 애를 잘 낳아? 그래서 뭐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 사람 소식을 물어보듯이.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우면서도 이렇게 되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저 관객분께서도 은진이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던 마음처럼 응원을 하고 계셔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느낀 걸 또 똑같이 관객분들도 느끼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마주할 때 정말 기쁜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고경표 배우님께서 이렇게 너무 멋진 배우. 저는 이상하게 배우님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렇게 볼 때마다 그냥 그런 되게 용감한 사람이다 이런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와 되게 용기가 있으신 분이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화가 좀 좋으셨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영화가 있다라고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관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각자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을 마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영화가 어떤 장애 여성의 이야기를, 임신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 남성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결국은 당신과 나라고 하는 우리 둘 사이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느꼈거든요. 선선하게 바람이 바뀐다고 하는 거. 그러는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지구별한테도 감사드리는 시간이기도 했고, 우리 지구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도 잠깐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고경표 배우님 처음 뵀는데 너무 다정한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저도 귀한 시간 여러분들 덕분에 또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또 용기 있게 소신 발언 한번 하자면 저희 이제 국립영화관을 티켓 예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정말 노력해서 여기 와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좀 제 이 발언을 SNS에 퍼뜨리셔도 좋습니다. 좀 저희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극장 관수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또 자본이 크게 들어간 영화들만 영화는 아니니까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까 손수건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드리는 선물이 손수건이 아니라 책이었어요. 그래서 손수건은 제가 차고 있던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